운전자 번호 4자리를 입력 후 운행을 시작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좀 쉬었는데요. 내일부터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2단계로 이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 13일 정도 집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뭘 할까?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좀 겪었습니다. 사람마다 풍파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40년 전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제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82년도에 왔어요. 제가 경기도지사 이재명 씨하고 대학 동기입니다. 중앙대학교 8회학번. 그때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 그래가지고, 보통 그 당시에 이제 인류대학 가는 학생들을 잡기 위해서 이류대학에서 이제 돈을 이렇게 썼어요. 뭐 등록금 면제에 장학금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학을 가게 됐는데, 지방에서는 몰라요. 중앙대학이 어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집에 한 2주 정도 누워 있으면서 참 후회도 많이 했어요. 내가 그 시점에 뭐 전공을 좀 잘 택하지 못했다. 그때 제가 아마 회계학과나 경영학과를 갔으면 공인의 회사에 합격을 했을 것이다. 이런 후회도 하고, 또 제가 처음에 들어간 회사가 상당히 좀 괜찮은 회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SK텔레콤인데, 제가 들어갈 때는 한국이동통신이었어요. 그래서 월급 많이 준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들어갔는데, 중간에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이 조직 생활이 적응을 잘 하다가도, 한 10년 하니까 이게 실증이 납니다, 실증. 그래서 이제 돈도 제가 좀 만족했는데, 그때 돈이 들어와도 제가 이 돈을, 이 담을 거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돈을 다 날렸죠. 그 뒤편에 제가 이제 이 권태기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제 개인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택시도 타격이 좀 심해졌잖아요. 참 코로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좀 뭐 제가 주로 하는 공부라는 것은 신문을 본다든지, 또 유튜브에 유태우 박사가 하는 유튜버 닥터유
그 영상도 제가 많이 보고, 이 코로나에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코로나하고 이 택시 매출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제가 택시큐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앞으로 코로나 어떻게 될 것 같으냐 하면 뭐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2년은 간다.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변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보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택시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가 높은 데다가 지금 인구가 계속 대도시로 모이잖아요. 서울, 경기도.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에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택시 손님은 대부분 20대, 30대가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 아침 출근 시간도 뭐 직장이 다 모여 있잖아요. 강남이라든지 여의도, 뭐 종로구, 중구, 판교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퇴근 시간에는 손님들이 또 주로 뭐 술집이나 식당, 클럽 이렇게 모이는 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죠. 예를 들자면 제가 한때 2년 동안 지리산에 살았지만은 그 지리산에는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제가 살았던 하동에는 그 감염 환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2주간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거잖아. 2.5단계에서 2단계로. 그렇지만 앞으로는 2.5단계나 3단계로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5단계나 3단계로 가더라도 그 시간은 짧을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정부는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도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경제가 상당히 엉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지금 많이 풀어놨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돈을 왜 이렇게 많이 풀어놨겠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계속 낮추고 돈을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집값은 오르고 주식시장은 오르는데 조금 비정상적이다. 지금 주가가 빠지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비정상적이다. 지금 뭐 동학개미다. 그다음 미국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뭐 서학개미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지금 다 빚을 내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위험합니다, 상당히.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주식 매매를 과거에 한 20년 동안 3천억 이상을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주식에 대해서 모르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대부분의 재산을 날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방역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2.5단계를 계속 간다, 3단계가 간다, 이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년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예요. 경제. 자, 그러면 이 부산시장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도 2022년, 그러니까 2년 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또 정권 차원에서는 정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잖아요. 정권을 야당에 뺏기면 정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그 정부에서는 이제 이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기 위해서는 살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이제 실행을 하는지 감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집이나 식당에 가더라도 개인 정보가 조금 노출되는 게 있더라도 뭐 QR 코드라든지 그 다음에 인적사항을 적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2단계를 쭉 관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조금 이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이 닥터 유태우 박사의 의견에 조금 동조하는 편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게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통계 자료를 보면 20대까지 29살까지는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30대도 뭐 사망자가 한 자릿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코로나19라는 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치명적이다. 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몸이 쇠약한 사람한테는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치사율도 한 1.5% 정도 되죠. 확진자 대비 한 1.5% 되니까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새로 나온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조금 과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통제가 이렇게 한국보다는 강력하지가 않죠. 뭐 한국보다도 인구 밀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통제가 민주주의의 발달 정도에 따라 좀 다르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강력하게 통제를 할 수 있겠지만은 유럽이나 이 미국 이런 데서는 강력한 통제를 하면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뭐 건강한 사람은 안 죽는데 치사율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너무 강력한 통제를 하느냐. 그래서 이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정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단계
그러니까 내일 9월 14일 부터 시행되는 2단계가 지속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나 그러면 이제 여론이 우리 국민들도 야 조심하자. 왜 그러냐면 무증상 감염이 있잖아요. 무증상 감염. 자기는 균이 들어왔는데 체온도 정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증상 감염자가 그 기저질환이 있는 몸이 쇠약한 사람한테 옮겨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 전개는 정부에서 기존의 2단계보다도 좀 엄격하게,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 들어갈 때는 QR코드라든지 또 뭐 거리 제한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실내에 있는 테이블 수를 줄여야 되겠죠. 거리 제한을 두려고 그러면. 그래서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또 단속을 강화하겠죠, 정부에서. 그리고 여론도 서로 조심하자 이런 여론이 있을 거고, 뭐 또 식당에서도 또 조심해야죠. 왜냐면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또 영업이 중단되니까 서로 조심하면서 이래 2단계가 지속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당이 이제 식당이나 술집이나 맛있는 집은 몰리는 데는 몰리는데, 그거를 식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을 제한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손님은 분산될 것이다. 그게 옛날에는 이쪽 맛있는 집으로 뭐 소문난 집으로 다 몰렸는데 이제 테이블 수를 제한하니까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20대, 30대는 많이 또 이제 활동을 할 것이다. 왜? 이 사랑은 국경도 넘는 게 사랑입니다. 지금도 그 편맥이라고 편의점에서 맥주 마시고 한강 시민공원에서 막 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인식하는 거지.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다. 걸려도 안 죽는다. 근데 이제 직장인들은 이제 겁을 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직장인들은 자기 때문에 만일에 자기가 확진자로 밝혀지잖아요. 그럼 회사가 셧다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은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편이죠. 20대, 30대가 많이 활동할 것이다. 그래서 20대, 30대는 많이 움직이는 식당, 그쪽은 뭐 압구정 로데오라든지, 뭐 신사역 8번 출구 뒤에 그 가로수길, 세로수길이라든지, 뭐 논현동 먹자골목이라든지, 또 강남역의 그 토토가요라든지 기존 상권에서는 손님이 몰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지금 클럽은 이제 지금 영업이 안 되잖아요. 클럽, 헌팅포차, 감성포차 이런 데는 영업을 중단시킨 데서는 아마 업종을 변화하는 데도 있지 않겠느냐. 클럽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평수도 늘고 이런 데서 이제 월세가 많이 나가니까 그걸 부담할 수 없으니까 기존 클럽은 그냥 뭐 술집으로 이렇게 업종 변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2단계가 상당히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업주들이라든지 손님들이라든지 사회 여론이 전체적으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되니까 2단계가 상당히 오래 지속할 것이다. 또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2.5단계로 가거나 3단계로 가지 않도록 상당히 단속을 할 것이다. 또 2.5단계나 3단계로 가더라도 그 시기는 짧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조금 진단해 봅니다. 저는 2016년 2월 4일 날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목표는 한 달에 한 100만원 정도 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택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재밌고 또 호기심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길이라든지 이런 테크닉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이제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실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증이 나는 게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민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 내가 택시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길 때, 또 좀 가정이 시끄러울 때 일을 하기 싫고, 그리고 이제 몸이 안 좋아하든지 이제 자기 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힘들다, 이런 건데, 또 손님이 아주 없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지금 5년째 택시를 하지만은 제가 오래 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5년째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한 5년 후부터 그 국민연금이 한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1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제가 한 5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강의라든지 또 제가 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 가지고 한 65살 때 되면 이제 택시는 손을 놓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던 대로 제대로 안 되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올해 이제 60인데 뭐 많이 한다고 해도 한 70까지는 할 수 있겠죠. 뭐 형편이 좋아서 제가 개인 택시를 산다 그러면 뭐 천천히 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앞으로 한 5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여러분들이 좀 처음에 새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최근 제가 소개로 8월달에 저희 회사에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두 분은 상당히 지금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종종 전화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마 좋은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려운 8월, 9월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조금 더 편해지는 것만 남지 않았겠어요. 우리 회사에 오신 두 분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처음에 택시를 왜 하려고 했었느냐,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권태기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마음을 이제 안정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이 택시라는 거는 멘탈 비즈니스예요. 혼자 하는 자영업이거든요. 독립 자영업자입니다. 법인 택시에서 월급을 준다는데, 그거는 뭐 산악금 못 채우면 월급도 못 받는 거니까, 이거는 철저한 자영업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에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목표를 내가 달성을 하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고, 내가 왜 택시를 하려고 했느냐, 택시를 하려는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좀 실증이 날 때는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뭐 주야간 교대를 내가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또 등산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거나,
또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런 자기 속에 있는 그 화를 이렇게 풀어내야 되겠죠. 또 저는 뭐 요번에 코로나 2.5단계로 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쉬었는데, 제가 2주 동안 쉬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한자를 좋아해서 한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을 계속 봐가지고,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이규호 선생을 알게 됐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이틀 동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한 20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내가 그 새로운 수입원으로 삼아도 되겠다라는 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공부가 그렇게 쉬운 공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람 있는 일이고, 또 돈도 조금 벌 수 있고, 거기다 더 좋은 거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게 실력을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1년 정도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택시큐의 사주 이야기라는 이 채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비전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2016년 2월 4일 날 처음 택시를 했었는데 1년간 재밌었다 그랬죠. 열심히 했다 그랬죠. 그때는 기본료가 3,000원 있는데도 제가 그 한 매출을 한 700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 당시에 매출 700이면 지금 하면 매출 한 800, 한 50 되거든요. 850이면 수입이 한 6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제가 회사에 넣어주는 돈이 뭐 한 달에 한 250만 원 되니까 850에서 250만 원 빼면 600만 원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택시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실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실증 날 때는 저는 항상 새로운 목표를 만듭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 작년 11월 달에 제가 유튜브 학원을 다녔어요. 열커사라는 학원을 다녔어요. 학원을 다니고 1년 동안에 제가 영상을 한 70여 개를 올렸어요. 제가 우리 친구하고 해가지고 택시큐라는 노래도 제가 작사를 했거든요. 친구가 작곡을 하고. 재밌었죠. 저는 이제 새로운 이제 도전을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택시큐의 사주 이야기라는 거를 가지고 제가 뭐 택시 기사분들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힘들어 보이겠지만은 지나고 나면 또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
택시큐 시청자 님들도 내가 왜 택시를 하려고 했었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내일부터 좀 해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올려서 우리 시청자들이 좀 힘을 내는데 조금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손님이 좀 많아질 거로 보고요. 큰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택시큐!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나의 영혼을 팔지 않아도 돼. 나의 미래를 새로 설계해. 카카오와 티맵으로 거리도 쏠쏠하지. 택시큐를 높이면 500도 가능하지. 택시큐. 나는 택시가 좋아. 서울 택시가 좋아. 힘든 청춘을 위로하고 싶어. 힘찬 생생한 박수를 받고 싶어. 양생으로 단련된 마음으로 습생으로 다져진 체력으로 홍대 입구 젊은이와 최저임금 얘기하지. 택시큐. 어둠의 터널 지나가게 해주었지. 인생의 희망 다시 보게 해주었지. 너희의 울분을 자유로에서 풀어봐. 너희의 서름을 올림픽에서 외쳐봐. 쉽게 포기하는 것은 개웃기는 짓이야. 서울 택시 도전하는 당신이 주인이야. 정신 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일단 해봐 택시큐. 핸들을 잡아 택시큐. 정신 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일단 해봐 택시큐. 핸들을 잡아 택시큐. 정신 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일단 해봐 택시큐. 핸들을 잡아 택시큐. 정신 차려 택시큐. 눈을 뜨봐 택시큐. 일단 해봐 택시큐.